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고 보람찬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바로 성공적인 정말 좋은 단어이기도 하죠. 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우리가 성공적인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키워 나감에 따라 우리는 정말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바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전패 가족분들 댓글로 정말 간단한 인사 정도만 작성을 해 주셔도요, 저는 그에 따라 답글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놓치지 않고 제가 답글을 늦게라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소통을 많이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참으로 2022년 참으로 어렵죠. 증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현재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정말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든 또는 상승장으로 이어지든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정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현재 주식 투자를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방송을 안 하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 방송을 하는 유튜버 분들도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냥 방송 똑같이 시황과 업황에 따라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그 부분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알려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뭐 방송을 갑자기 안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만 방송을 하는 좀 얄미운 그러한 방송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방송은 삼전불패 여러분들 조금만 걸러내는 거에 좀 어떻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지만 조금 얄밉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정말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에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장세에 따라 오늘도 조금은 답답한 면모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장 막판에 바로 외인들이죠. 제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외인들의 증시가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반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는 59,400원, 우선주는 54,700원에 등극을 했으며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금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420선, 근데 약간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죠. 보통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증시가 하락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증시는 변동성 장세에 따라 약간 조금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 9시부터 증시는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하락세로 이어지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증시의 흐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1,059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지만,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코스피가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등락의 편차는 왜 나타났는지,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의 상승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기조와 이에 따라 이제 언급한 자동차나 태양광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긍정적인 장세로 변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그리고 블러드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힘입어 상승을 함에 따라 국내 증시도 동조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주식시장은 동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동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바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H지수가 나란히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개미투자자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력해졌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실제로 데이터 차트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오늘 세계주 증시 현황은 일단 뉴욕의 3대 지수는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 참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 증시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다가 다시금 주가가 쭉 빠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항생과 중국의 상해종합과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을 보여주는 증시의 흐름세로 인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0.8%, 홍콩도 0.8%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 유럽 증시도 모조리 지금 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또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 종목만 하락장으로 이어졌고요. 0.36% 하락을 했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변동성 장세는 있었지만 오늘 600원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우선주, 그와 더불어 네이버,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무려 4.59%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삼성 SDI,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를 보시면 59,400원에 600원 상승장을 보여주었고 1%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의 편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다시금 6만 전자를 향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량을 모아간다면 이에 따라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14만 9천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미 투자자도 89만 9천 주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자. 당연히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간은 오늘 무려 100만 주 이상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이나 투신, 은행이나 종금,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보험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시 현황에 따라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 아우님이죠. 삼성전자 보통주가 형님이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우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54,700원에 0.37% 정말 소폭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쉽게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기관도 추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릴 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정말 오랜만에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이제 매수를 한 40주 정도 했지만, 그 외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에 따라 지금 증시는 53,358주, 공매도는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는 어렵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 나감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서 그냥 오늘은 53,358주를 공매도를 때렸구나, 요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보 전달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오늘의 뉴스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내일도 이제 시황 업황에 따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다시 확인해 초격차,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따라 TSMC를 따돌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세계 최초 양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2030년도죠. 요 시점을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지금 1위 목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나노 공정은 칩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활용하는 반도체 제조 공법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기존의 5나노 또는 4나노 기술이죠. 상당히 고퀄리티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보다 미세하고 정확하게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3나노 양산으로 트랜지스터의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이트 올 얼라운드, 그러니까 GAA라는 기술이죠. 이 기술의 기반으로 제조 공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이 기술로 칩을 만들게 된다면 기존의 3개의 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핀팻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기술이 바로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요번 6월 30일부터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게이트 올 얼라운드, 그러니까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양산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차세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산업 1위 업체인 바로 대만의 TSMC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포석을 놓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얼라운드 기술을 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을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전력 효율 대비 무풍 에어컨을 생태계 확장을 시켰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력 효율이 좋은 무풍 에어컨을 출시를 함에 따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실제로 올해 부품 성능 개선과 이에 따라 에어컨 면적 확대와 전력 효율을 높인 에어컨 신상품을 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외 열교환기의 면적을 다루는 대략적으로 36%, 이에 따라 67%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버터 모터와 압축기 효율을 개선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율을 1등급 모델을 무려 13개나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에 따라 이제 우리 산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향에 따라 정말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가 좀 있었고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이 힘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감에 따라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지만 다시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락의 주가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갔던 외인들도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정말 이 무거운 삼성전자 종목도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장기 투자하기 힘듭니다. 네, 원래 그러한 종목도 아니고요. 정말 천천히 우상향함에 따라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